이상호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독립운동 정신재생사업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김능진 위원장님,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함께 저는 사업단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먼저 앞서 발제를 하신 분들 말씀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구라는 도시가 일제강점기 때는 여타 도시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문화 독립유산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 수십 개의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아직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대구 지역의 정치인과 그리고 행정가들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사실은 무관심과 무책임이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이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분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고 대구 시민과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좀 나서서 이제는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독립기념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죠. 그리고 김포, 그리고 화성, 경상북도, 밀양, 광주, 익산, 나주, 함안, 공주, 부산, 거창, 산청, 여주, 양산, 제주. 그리고 제가 2022년도에 한번 저희 개성사업회에서 운영위원 몇 분들하고 한번 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조금 나가서는 한번 독립운동 기념관을 관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완주에서 배 타고 1시간 더 들어가니까 소안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었습니다. 거기 인구가 2,000명입니다. 거기에 3.1운동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3.1운동 하나만으로도 전국의 각 지역에 독립운동 기념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의 독립운동 자산은 3.1운동뿐만 아니고 의병투쟁부터 애몽투쟁 그리고 무장투쟁까지 일제강점기 전 기간 동안에 시기별, 내용별 그런 독립운동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립운동 기념관이 없다는데 아쉬움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일이 대구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개개인이나 아니면 조직을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독립운동 자산이 많은 대구에 아직까지 독립운동 기념관이 없다는데 아쉬움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 독립운동 역사관 건립이 가시화되는 듯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산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의 대표 제가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 분원에 관한 안을 가지고 대구를 이제 염두에 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구 독립기념관 분원을 대구에 설치하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독립기념관 분원이 대구에 꼭 생길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이나 아니면 법적 요건이나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선 주제 발표하신 분들 말씀 먼저 듣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32분 말씀 먼저 듣고 난 뒤에 그럼 두 번째 토론자 오동욱 선생님 대구 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지역 문화정책연구원 노동욱입니다. 이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또 대구 형무소 역사관, 요 건립의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 우리 지역의 잠재력과 경쟁력, 또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여기서 막 나이 말씀드리니까 그렇지만 60년대 후반생으로 제가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적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저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문화적인 부분으로 보고 단절되지 않고 시민과 청소년,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러한 숭고한 모임과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느냐, 행정적으로 또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많은 대구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히 조선 말기 구한말에 우리 구한말 최초 의병장이셨던 문석봉 의병장이 계셨고, 또 산남의 진을 이끌으셨던 우재룡 지사님이 계셨고요. 또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조선국군 해복단, 대한광복회, 사실 저희들 학창시절에 광복회라는 이 기준의 어떤 데는 이 단체가 없으면 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 또 우리나라 유일하게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을 모시는 국립시남선열공원이 있고, 또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 망우당 공원. 근데 아직 우리 청년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은 망우당이 왜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 소풍왔던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망우당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위장군 곽재우 선생님의 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곽재우 선생님이 유족분들하고 어떤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망우당 공원의 이름을 시민들이 알게 한다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망우당 공원에 우리 조양회관이 있고, 임난호국 추미단이 있고, 6.25 참전 기념탑이 있고, 홍위장군 곽재우의 동상이 있고, 또 여러 개 이렇게 대구의 호국과 관련된 다 집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망우당 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모르니까 청년들이 이러한 뜻이 펼쳐지고 있는 조양회관의 의미도 잘 모르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위 호국공원이거나 대구 호국공원으로 바꾸어서 거기 안에서 우리 조양회관이 독립운동의 거점 기능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시민분들도 알고 청년들에게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알리면 조금 더 이렇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접근성이라는 것은 가까워서, 공간적으로 가까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턱을 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이건 애들에게, 후배들에게 해줘도 그게 5분 이상 가면 아마 기다면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정말로 뛰어난 부분이 많다. 아까 전에 형무소에 대한 순국서운 부분도 많지만 그 의미를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알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또 경제적 예속이라는 부분에서 벗어나게 했던 국제보상운동, 실질적으로 이거 주도했던 전국민운동,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운동,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 캠페인운동, 우리나라 최초의 검연운동,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이러한 국제보상운동이 되고 주창했다는 부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의미 하나하나를 어떻게든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민족문학을 이끌었던 분이 이육사와 이상화, 현진건이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분들은, 자, 여러분들 이육사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분은 안동 분인데 뭐 대구에서 이야기합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어나셔서 당연히 안동에서 태어나셨고 태계 선생님의 후손이십니다. 근데 16세 때까지 대구에 있다가 17세 때 와서 30대 중반까지 대구에서 사셨어요. 남산동 일대에서. 대구에서 사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대구 형무소 강조하셨던 이육사라는 호도 대구 형무소에서 다시 와가지고 나왔고, 사회운동 대구 양령시에서 독립운동 자금도 뭐 하셨고, 사회운동, 독립운동, 그리고 이분의 첫 번째 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임문열 선생님의 호도 원래 이름이 이열입니다. 그분이 매일신문에서 등재돼서 필명이 이문열이잖아요. 이육사 선생의 필명이 대구 이육사입니다. 그분은 강의하실 때 안녕하시오 대구 사람 이육사 오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킬러 콘텐츠, 대한민국의 킬러 콘텐츠도 독립운동가시고, 이상화 선생님도 독립운동가시고, 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송기정 선생님의 가슴에 일장기를 지우셨던 현진건 선생님도 독립운동가십니다. 대구가 배출한 독립운동가세요. 우리가 기존에
많은 위대한 분들이 있는 이분들과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독립운동 콘텐츠들을 잘 접목을 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아닌 후배들에게 그리고 더 젊은 청소년들에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쇼폼 콘텐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은 콘텐츠, 독립운동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의 보고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자꾸 생산해내서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화는 단절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독립운동의 보고고 독립운동의 콘텐츠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정말 뜻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50대 이하, 40대 이하 분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단절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거점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기념관, 대구 형무소, 문화, 역사관 이런 부분이 되려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콘텐츠를 그 DB를 정확하게 잘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 행정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 공무원분들에게 전달하고 이 의미를 계속해서 해서 그것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다시금 그걸 해서 국가에다가 이야기하고 대구시에다 얘기해서 정치인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의 것들을 바로 정치인이나 대구시에 있는 국가본부에 있는 분들이 바로 활용을 못합니다. 뭔가 손에 잡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계속해서 전달해드려야지만 공공과 민이 같이 가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된 비영리법인들이 아까 전에 발표에서 나왔듯이 15개 이상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협력을 해서 나가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구에 여러분들 대구 간송미술관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간송미술관이 들어왔는데 간송 전영필 선생이 여러분 문화적인 독립운동입니다. 문화적으로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고 국가를 구하겠다 해서 문화보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제강점기 때 뺏길 뻔했던 청자상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자상감, 운하문 내병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셨던 독립운동가죠. 문화적 독립운동가. 이러한 부분을 문화적인 부분하고 우리 독립운동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잘 접목해서 청소년들에게 계속 알릴 수 있는 심포지엄도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미디어와 연결해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씩 그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현충시설 있죠? 우리 독립운동 기념관, 조향회관 이런 현충시설 기념관도 미술관, 박물관법에 의한 현충시설도 문화시설에 들어갑니다. 문화시설간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해 나가야지만 우리 독립운동 기념관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독립운동 기념관을 해서 정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 대한 선양을 하는구나라는 그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좀 더 알려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의식 그리고 청소년들의 감성지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 대구시가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웹툰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대부분 다 웹툰을 베이스로 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웹툰 캠퍼스라든지 글로벌 웹툰 센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대구에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영상의 쇼폼 콘텐츠를 대구에서 잘 만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린 청소년 또 뭐랄까 전문 직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잘 제시해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알리고 알 때까지 또 알리고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보고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나가고 독립운동 기념관과 대구 형무소 역사관이 바로 되었을 때 바로 같이 전 세대가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독립운동 기념관이 국토 균형 발전, 문화적인 어떤 균형, 지방 분권 이러한 부분을 할 때 있어서 하나의 좀 새로운 국가적인 롤 모델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토론 말씀 들으시고요. 오늘 그 좋은 발표를 주신 한준호 학예부 부장님 혹시 두 분 토론 들으시고 하실 말씀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들었던 토론이랑 이렇게 장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여기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 관련해서 아마 이번 말고도 몇 년 전에도 이런 그런 행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대구를 많이 다녀서 달성공원부터 해가지고 걸어서 여기 그 국제고성도 기념관까지 조사를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것이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독립운동 관련된 그 남아있는 곳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안동에서 왔지만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 독립운동 관련된 시설, 그러니까 기념물들이 뭐 생가나 아니면 묘소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달성공원도 뭐 일단 그 강북회라는 장소로서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조양회관도 있고, 그 다음에 신간의 그 대구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경상감명 옆에 보시면은 근대 역사관도, 그래서 그리고 뭐 여기 그 내세웠던 그 근대 3.1운동 근대거리인가요? 예, 그런 것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다른 지역 분들한테 조금 그 아까 뭐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거를 사용해서 뭐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는 이 대구라는 곳이 대구 분들만 여기 계셨던 건 아니거든요. 독립운동 때문에.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강북회 활동했던 분들도 결국에는 울산이나 경주, 안동 뭐 이런 타 지역 분들이 여기에 뭐 오셔서 회의도 하고 또 활동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1운동은 더 강합니다. 뭐 예를 대구에서 3.1운동이 시작됐고 이것이 경북 지역으로 전파되고 20년대 조양회관을 중심으로 신간의 대구지를 중심으로 이 경북분만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분들, 더 나아가서는 서울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서 활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이 그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대구에 계셨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그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이 다른 지역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동과 아니면은 다른 지역과 다른 이런 차별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또 이게 하나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에 말씀드린 건 대구라는 곳이 독립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이 일종의 대구의 경북에서는 허브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주고 군자금을 모아서 또 만주로 보내는 이런 허브 역할을 했다는 거를 예를 들면 이건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찾아서 내세우면은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이 다른 시도의 기념관하고 완전 차별화된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고, 건립에 있어서도 충분한 그 명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향구소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신 이 정인열 국장님한테 네, 저는 오동욱 연구실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표하고요. 특히 대구가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어떤 그런 인프라들 활용한 같은 그런 활동을 연계해서 하자는 그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대구 연구소 중심으로 자료를 모았던 게 한 5년인데, 그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만 이렇게 216분 또는 225명까지 이렇게 서문받은 분, 독립운동가 중에 대구에서 수감생활 하시던 분은 2,386분인데, 추가로 제가 한 2, 300명 더 이렇게 또 파악을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한 삶이 여기서 어쩌면 끝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중요한 시기를 여기서 보내는데, 그분들의 그 당시의 생각들, 어떤 그런 어떤 고뇌들,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어떻게 제가 지금 좀 모으고 있긴 한데요. 모으다 보니까 나름대로 옥중문학이라는 어떤 그런 장르가 생각이 나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오동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제가 보고 있는 게 다 참을지 몰라도 제가 했던 작업은 어떤 수집하는 활동이었다면 그 수집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쇼폼을 만드든지 웹툰을 만드든지 친구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도 할 것이고 또 그를 위한 또 내용들을 또 수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오늘 세미나 있기 전에 서울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바로 태극당 이상호 그 지사님의 그 막내 동생이에요. 그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분이 지난해 책을 지은 거를 제가 얼마 전에 입수를 해가 봤더니 거기에 태극당의 이상호 그 외국지사가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아련한 그 일본 여성과의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은 한 사람에 있어서 끼쳤던 수많은 영향들 어떤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한번 수집해서 노동욱 연구실장님 말씀처럼 그거를 또 다른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앞으로 더 그런 자료도 잘 모을 수 있도록 모은 뒤에 우리 노동욱 실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대구의 어떤 역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자꾸 대구 연구소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경북 사대 부중을 나왔거든요. 제가 다닐 때 중학교 때 우리 제2운동장 우리 학교 제2운동장의 끝이 대구 연구소 담벼락에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저는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거기 가가지고 자갈 주우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배구장 만들고 테니스장 만들었는데 그게 대구 연구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요 청포도 이런 거 시 가르치시면서 이 시를 쓴 이육사 시인이 바로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이 대구 연구소에서 수험생활을 오래 하셨다.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 청포도 시 공부 얼마나 더 열심히 했을까요? 그런데 그걸 제가 독립기념관장이 된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 우리 손자들한테 우리 역사, 우리 대구의 제일 자랑스러운 역사, 그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역사 많습니다. 뭐 며칠 뒤에 228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한데 저는 그 중에 제 1등은 바로 독립운동을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했다. 또 독립운동을 제일 열심히 한 우리 선각자 선배들이 활동 무대가 대구였다.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금년에는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에 대한 확실한 그런 답이 꼭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호 공동 대표님한테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무리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대구의 독립운동 유적지 100곳이라는 책을 그 독립운동 정신 예승사업에서 2018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대구에 그만큼 많으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유적지가 100곳입니다. 100곳이라고 한정은 했지만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 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소실되고 편말 하나 없고 그런 데가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그만큼 방치했다는 거죠. 우리 대구의 그 독립운동 자산을 방치했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독립운동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대구의 정신, 자긍심 이러한 것들은 다른 데서 암만 말을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실질적으로 미래 세대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 세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구의 그 정치인들, 행정가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언론인,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동진 자장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참고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사대부 옛날 대구 사범이죠. 사범학교 그 학생들 독립운동사 공부하다가 제가 몰랐던 거 두 가지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 하나는 대구 사범학교 학생들이 그 당시 다닐 때 대구 사범학교를 제2의 대구 형무소라고 불렀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만큼 힘들었고 감시가 심했고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일지에 대한 저항감을 가졌는지 그렇게 표현했다는 게 제가 처음 알아서 좀 놀랐고요. 두 번째, 또 사범학교 학생들이 대구 사범학교를 또 다른 제80연대라고 불렀다고 해요. 원래 대봉동에 80연대가 있었는데 그 사범학교 학생들한테 군사훈련을 얼마나 고되게 시켰는지 그 학생들 스스로도 대구 사범학교를 제2의 80년대라고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듣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준호 부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하고 있기도 한데요. 대구에서 활동한 다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연구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영호남 관련 연대 자료를 보고 있는데 호남에서 태어났거나 호남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호남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자료를 모아서 호남에 가서 제가 한번 그 어떤 특강 시간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이거 우리 그런 사람들을 서로 좀 한번 조사해보자 해보고 이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강주에서 활동한 사람 중에 미수업 받은 분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수업 받도록 해볼게. 그러면 강주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에서 활동한 사람 중에 미수업자가 있으면 대구에서 한번 수업 받도록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는데 아까 한준호 부장님 그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제2부 조합부를